안녕하세요. 김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병원을 퇴소하고 처음 약국에서 이제 면접을 본 후기, 그리고 약국 처음 출근해서 어떤 것들을 좀 챙겨야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약국을 찾을 때 집에서 가까운 약국을 찾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되게 운이 좋게도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약국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약국 위에는 소아과랑 내과, 치과랑 뭐 있었지? 산부인과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구인글을 보고 국장님한테 문자로 저에 대한 이제 간단한 사항들에 대해서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뭐 어떤 걸 적었냐면 근무 이력, 병원에서 근무한 이력이랑 그리고 이제 나이, 뭐 여성인지 남성인지, 뭐 당연히 여성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드렸고 국장님이 이제 다음날 3시나 오후 3시나 4시쯤에 약국을 한번 방문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약국들이 오후 3시에서 4시 이때쯤 한가하고 퇴근 시간 이후 7시나 8시 이후에가 좀 한가해요. 그래서 보통 이 시간대에 면접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 보러 갈 때 국장님들이 말씀을 따로 안 해주시더라도 이력서를 간단하게 준비해서 가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가 사는 곳, 이름, 그다음에 생년월일, 나이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고 아랫부분에다가 근무 이력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졸업하시고 바로 약국으로 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근무 이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졸업한 학교, 실습한 병원이나 약국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여기서 이제 일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면허증 사본, 뭐 통장 사본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날이 돼서 오후 3시 반쯤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다행히 그 시간에 이제 환자분들이 없어서 약국 내에서 면담을 했었고 병원처럼 사실 이제 각 잡혀 있는 그런 입사 면접이 아니어서 정장 이렇게까지 입고 가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첫인상이 중요하다 보니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옷을 좀 단정하게 입고 갔습니다. 국장님들이 주로 확인하는 사항은 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약국별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근무 경험이 있는지, 또 1년 이상으로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내로 결혼 계획이 있는지, 이사 계획이 있는지, 혹은 뭐 사는 곳이 여기서 멀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세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조금 마음에 들고 같이 일하기를 원한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국장님들이 이 약국의 근무 시간, 급여, 퇴직금, 뭐 사대보험, 휴가 이런 것들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사항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약사님들 다. 저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이 좀 보장되어 있는 게 좀 중요했어요. 저는 8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이 좀 보장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점도 고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근무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약국 근무 경험도 없고 병원에서 바로 이제 일하다가 바로 나온 케이스여서 국장님도 사실 처음에 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집도 좀 가깝고 제가 또 이제 열심히 하려는 으쌰으쌰하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드렸는데 그걸 좀 잘 보신 것 같아요. 같이 일해보자 하셔가지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약국 근무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약사님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면허증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면허증 사본이 필요하고 이거는 이제 국장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근무 시간에 따라서 뭐 상근, 비상근, 기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올리거든요.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면 상근으로 올리는 경우가 보통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파트로 이제 여러 군데 일을 하게 되면 이제 근무 시간이 얼마 안 되니 비상근으로 면허를 올리고 다른 약국에도 비상근으로 올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 약국 한 곳에만 이제 면허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상근, 비상근 상관없이.
여튼 그렇고 나머지 이제 4대 보험이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통장 사본 그리고 뭐 등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달라고 하시면 그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할 때 챙겨야 되는 물품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약사는 가운이 되게 중요하죠. 가운 간혹 가다 까먹고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잘 챙기시고, 이렇게 약사 가운 있잖아요. 가운 있으면 여기 이게 아니네? 이쪽에 이제 약사하고 이름 김 땡땡 이렇게 박힌 가운을 좀 챙겨서 입고 가셔야 되고, 만약에 가운 중에 이제 이름이 안 박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명찰을 따로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명찰을 따로 준비해서 이제 달면 됩니다. 명찰에도 이제 약사 땡땡땡 이름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고, 더운 여름에는 가운 입고 일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찰만 이렇게 달고 일해도 괜찮거든요. 명찰도 하나 구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명찰이나 가운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구매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근무화. 저는 이제 병원에서 간호화 신던 게 있어서 그걸 가져가는데, 약국에서 근무화가 왜 필요하냐면, 물론 발에 땀이 좀 많이 차서 신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약들이 이제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의자 같은 거 밟고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동화 신으면 이제 오고 올라갔다 내려서 다 신고 하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편한 그런 실내화를 하나 가져가시면 근무할 때 되게 쾌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근을 잘 했고, 출근하고 나서 국장님이랑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예요. 그래서 이거 작성 안 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약국이에요. 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뭐 휴일에 대한 그런 정보, 기본급, 수당, 식비, 이제 급여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고, 또 퇴직금, 무단결근이나 지각했을 때 규정 사항,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 이름 쓰고 뭐 주소 쓰고 뭐 사인하거든요. 근데 이 원본을 총 2부를 같이 동시에 쓰는데, 한 분은 이제 국장님이 보관하시고 한 분은 제가 이제 보관하는 걸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근로계약서는 계속 잘 보관을 하고 계셔야 해요. 그렇게 이제 약국에 다니면서 적응을 하게 되었고, 한 달 정도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약의 위치가 어딘지 익숙하지도 않고, 약국 전산이 또 병원 전산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좀 적응을 하느라고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병원은 이제 업무 분담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약국은 조제부터 검수 그리고 투약까지 원스톱으로 한 명의 약사가 그걸 다 커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업무 부담이 심적으로 좀 있었어요. 내가 잘못하면 환자는 피해를 바로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도 상담을 해드릴 때 좀 더 정확한 정보 그리고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공부를 하느라고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내기 약사님들도 그렇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약사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바쁘고 이 약이 빨리 나가야 되고 급하더라도 한 템포 좀 쉬면서 한 번 더 검수를 하시고 약이 이제 정확하게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 상담할 때도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또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모르는 질문을 받더라도 간혹가다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 이거 좀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 받을 때는 부정확한 정보를 그냥 빠르게 드리기보다는 제가 좀 이런 거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더라도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환자분들이 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약국에서 실제로 업무를 하실 때 처방전을 보는 방법, 그리고 약국 전산에 입력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복약지도 하는 방법, 많이 나가는 일반 의약품들이 뭐가 있을지,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